여러분, 소금단지는 절대 이곳에 두지 마세요. 만일 이곳에 소금단지를 두신다면 절대 여러분의 가정은 안정을 찾지 못할 것이고 늘 가족 간의 갈등과 대립만 생기는 불행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소금이 불행한 일을 막는다는 액막이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소금 이외에도 파도 액막이용으로 사용이 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식료품들이 액막이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대표적인 것은 소금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일본의 민속 씨름인 스모 경기입니다. 사진 속에서 선수가 하늘에 뿌리는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맞습니다. 이렇던 것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인 양 변해버린 것이죠. 물론 우리 민족에게는 이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식료품이었어요. 네, 쌀처럼 화폐로 거래가 되기도 했던 대표적인 구황식품이었죠. 여러분, 일본은 세계에서 종교나 미신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네, 약 300여 종류 이상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는 절대 소금단지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간혹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금이 음식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액을 막는다는 의미로 사용을 한들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유로 소금을 두어야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식초나 락스를 두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소독을 한다는 것과 귀신을 쫓는다는 것, 그리고 액이나 불행을 막는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말합니다. 현관에, 신발장에, 그리고 현관 깊숙한 곳에 소금단지를 두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재수없는 악기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풍수를 마치 무슨 비방처럼 미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늘 미신을 쫓아 삶을 살아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풍수는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이 학문은 집안에 흐르는 기운을 좋게 하여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늘 좋은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자고 하는 학문이지, 앞서와 같이 요행이나 비방을 통해 삶을 바꾸자는 그런 미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풍수에서는 대문, 즉 현대 현관은 명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하여 명문관이 대문이니 문중이니 하는 말들에 이 대문 문자가 반드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곳에 미신을 둔다면 과연 그 집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과거 고택 어디를 찾아가 봐도 대문에 미신을 붙여둔 곳은 없으며 또 이와 비슷한 것이라도 두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곳에 소금단지를 두신다면 그 집은 영원히 천한, 늘 남들로부터 멸시받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현관은 사람으로 치면 얼굴과도 같은 곳이니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소금은 절대 그늘진 곳에 숨겨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 소금은 쌀과 같이 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물론 돈과 부는 깊숙한 곳에 두는 것이 풍수에서의 원칙이에요. 하지만 꼭 아셔야 할 것이 이 깊숙한 곳은 가족들만 아는 곳이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늘진 곳에 숨겨둔다는 것은 뭔가 비밀이 있는 음침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일 이렇게 둔다면 그 집은 가난을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여 소금은 절대 신발장이나 그 외 현관 창고 같은 곳에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높은 곳에 올려두셔도 안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금고를 창고에 두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돈을 신발장에 보관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소금은 쌀과 같이 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목이에요. 네, 절대 이 소금 천하게 보관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절대 소금은 화장실에 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절대 습기가 많은 곳에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화장실은 습기가 많은 대표적인 장소이죠. 네, 이렇게 보관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돈을 함부로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또한 돈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 그 집에서는 절대 재물복이 살아나지 못하게 되며 그 집은 항상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미신을 쫓다 망하는 집이 바로 이런 집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은 과거 우리 민족에게 쌀과 같이 화폐로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하여 세종실록에는 소금의 생산량까지 정확히 제한해서 관리를 하였다는 기록도 있는 것입니다. 네, 풍수에서 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목이 바로 쌀과 소금이에요. 여러분, 과거 고택들을 찾아가 보면 소금단지는 항상 햇살이 잘 드는 곳, 또 양기가 강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장독대에 보관을 하였던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네 번째로, 여러분 소금은 주방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여러분, 과거처럼 장독대에 소금을 보관할 수 없는 세상이 바로 현대입니다. 하여 주방이 과거 장독대 역할을 해야 하는 장소인 것이죠. 여러분, 소금은 절대 높은 곳에 보관하지 마시고 가능한 눈 아래에 보관을 하세요. 네, 이것은 쌀도 그러합니다. 만일 쌀과 소금이 눈높이보다 높게 있게 되면 그 집은 늘 돈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절대 금고를 높이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대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쌀처럼 소중하게 보관을 하세요. 네, 돈을 미신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보관하는 가정은 항상 노름이나 향락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소금은 쌀과 같은 방법으로 보관을 하십시오. 여러분, 소금을 습기가 많은 곳에 두게 되면 눅눅해져서 서로 달라붙어 버리죠. 네, 이를 우리는 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을 보관하실 때는 늘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을 하시고 또 시원하고 건조하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을 하세요. 네, 한번 굳어져서 딱딱해진 소금은 그 용도를 다한 것이고, 또한 이 소금은 쌀처럼 냄새를 빨아들이는 성격이 강하니 가능한 오염된 냄새가 나는 곳을 피해서 보관을 하십시오.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소금을 장독대, 즉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항아리에 담아 보관을 하셨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소금은 쌀처럼 풍수에서는 돈을 상징하는 물품입니다. 절대 아무렇게나 함부로 보관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소금은 미신의 의미가 아니라 식품의 의미로 두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미신이 있으면 그 집에는 절대로 번영이나 행복이 살아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네, 이런 집에서는 항상 불륜이나 향락, 도박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어느 집이든 절대 미신을 집 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금단지입니다. 네, 이 소금은 꼭 식품의 의미로 두세요. 이것을 어떤 식이든 미신의 의미로 두시는 일만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앞서와 같은 사람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네, 식품의 의미로 두라는 것은 주방에서 쌀과 같이 소중하게 잘 보관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는 재물복이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네, 절대 이 소금을 앵마기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풍수에서 이 소금이 어떻게 대우를 받는 것인지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